안녕하세요. 주간 뉴스 2023년도 12월 28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여러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 통계를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지금 83일째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인질은 특별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인질 129명이고 그리고 군인 사망자는 1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계속 이제 사망자들이 전사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질도 사실 129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정보를 다 지금 하마스 테러리스트랑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복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700명 정도 하마스 테러리스트 항복한 또는 체포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일일이 다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중요해요. 왜냐면 인질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당연히 인질 옆에는 누가 있을 거냐면은 하마스의 이 머리 되는 신와르, 네, 죄, 월, 전쟁. 네, 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와르 브러더스거든요. 이 형님하고 아우님이 있어서 어쨌든 이 둘이 지도자이고 예히의 신왈하고 모하메드 신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 쪽을 맡아서 하는 또 모하메드 데이프도 있고 하여튼 있어요. 이 탑 사령관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 생존 카드는 인질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디 뭐 저 밑에 벙커 뭐 지하 시스템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금 북쪽 가자 이제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북쪽 그 가자를 거의 이제 작전상으로는 거의 다 이제 통제권을 갖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게릴라 전이 그렇죠. 계속 터널 안에 아직 숨어 있죠. 있는 게릴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은 완전히 그래도 소탕하지 마지막 그 하마스 대대가 남아있는 가자 북부 지역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하마스 지금 여단이랑 싸우고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인질이 129명인데 지금 그 중에 22명은 사망했다고 지금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측에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게 유대주의 법 안에서 그 시신을 완전히 그 시신이 이제 장례가 됐었을 때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례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시신을 다 돌려받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례 어떤 절차나 모든 것이 왜냐면은 이제 죽어서 또 부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시신 그러니까 저희는 왜 죽으면은 그냥 뭐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129명에 22명을 다 카운트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전쟁에도 또 납치해 가서 죽은 그 군인의 시신이 뭐 뼈만 남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2014년도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129명 중에서 22명은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인질 협상을 계속 시도는 하는데 지금 전혀 뭐 하마스 측에서 원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측에서도 하마스가 요구하는 게 뭐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냥 다 휴전을 해서 끝내자 없던 일로 하자 이러니까 실제로 인질 협상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러니까 있었다기보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좀 얘기가 나오는 어떤 그 이집트가 이제 시도를 해봤지만 제가 봐도 실현이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이건 뭐 이집트가 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마스 그는 뭐 딱 하마스 측에서도 이슬라믹 그 지하드도 안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도 뭐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휴전을 해야 되는 뭐 상황이고 그냥 가자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이거예요 거의 이렇게 좀
물론 이집트에서 이제 내세운 것은 하마스랑 이것을 이 지도자를 다 통제하는 것을 하마스가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바꾸는 걸로 하는데 뭐 하마스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뭐 안 된 상황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제 그게 하나의 중요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시도는 있었지만 이제 뭐 하마스는 끝까지 가겠다. 이스라엘도 끝까지 하마스를 그렇죠. 제거하겠다. 이제 그거죠. 네, 그 정도. 네, 하마스 측에서는 가사 측에서도 지금 참 가슴 아픈데 지금 2만 1,000명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가사 보건부가 하마스가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절대 그 안에 안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걸 식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민간인과 아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치열한 전투인 게 민간인 복장을 하고 다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총을 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더 골 때리는 것은 이 어린이와 부녀자를 앞에 세우고 그 그렇죠. 뒤에서 또 거기에 튀어나와서 자살 폭탄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복장을 하면서 건물 안에다가 15년 동안 무기를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사방팔방에다가. 그래서 그냥 후리하게 그냥 맨손으로 건물에서 건물만 잘 이동하면은 그 건물 안에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공격, 게릴라전을 이제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니까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위군이 계속해서 찾아내는 게 가자 북부 쪽에서 건물마다 뭐 애들 침대 밑에 무슨 터널 수갱도 있지 않나 뭐 로켓 미사일 박격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특별히 와. 좀 더 어려워진 이유가 3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을 5인 사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게릴라에 맞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질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항상 인질을 그렇죠. 그 5인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군은 지금 조심할 수밖에 예.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좀 더 죽는다.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있을 이제 수 있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다 쏴라 이렇게 얘기를 왜냐면 이제 너무 사실 북부도 어느 정도 통제권 하에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렇죠. 많이 남아있는. 죽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군 전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최고로 이번 전쟁에서 많이 나온 게 이제 14명 네. 한꺼번에 14명이 이제 하루 안에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막 왜 아시잖아요. 이렇게 질질 끌면은 이렇게 진이 다 빠지는. 근데 아직 갈 길이 솔직히 좀 먼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이스라엘 군인 사망자가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거의 하루에 3명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할레비가 몇 개월은 더 갈 거라고 이렇게 참모총장. 예상했는데 예. 이제 지금 미국에서 하도 이제 막 압력을 가해서 이거를 좀 더 강도를 좀 낮춰라 막 계속 이래 바이든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북부를 이제 그 강도를 저강도 하여튼 저강도로 지금 게릴라전을 북부에서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인트는 가사 점령 원하지도 않고 골치예요. 너무 힘들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왜냐면 지금도 텔아비브를 향해서 로켓을 쏘고 아직도 있으니까 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준비되어 그걸 있었다라는 어디서 것에 대해서. 쏘냐면은 민간인 안전 지역을 갖다가 지정해 놓은 데서 그 대피해 있는 그 거기에서 또 막 엄청 그렇죠.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정말 어려운 게 거기를 가서 칠 수가 없는 게 거기 민간인들이 텐트 치고 막 득식을 막 엄청 많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안 쏴요. 그래서 안 쏴요. 전 세계 전쟁에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감시하고 실시간 이렇게 그 민간인의 그 동향까지 다 보고하고 있는 네. 데는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참 그리고 못하는 이게 데는 인류 역사상 어려움이 가장 있어요. 어려운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전이기 때문에 그 그것도 urban warfare에서 대규모잖아요. 대규모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한 도시를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막 또 지하 벙커에 다 숨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지하 지하전, 터널이죠, 벙커가. 지상전, 도시전, 민간인을 방패로 쓰는 전
와, 15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15년 동안 이들이 그러니까 2007년부터 가자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정권을 정권 잡은 잡은. 다음부터는 뭐 선거는커녕 뭐 지금 15년 내내 이스라엘을 학살하기 위해서 말살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온 그 하마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강도로 들어가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 장기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도 중부 가자 중부 지역하고 이제 지금 그 신와르 예히의 신와르 그 신와르 그러니까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인질들을 다 데리고 생존 카드로 데리고 숨어 있는 곳이 이제 그 칸 유니스 그 남부하고 이집트 국경 거기가 이제 지금 그렇죠. 라파. 가장 지금 힘들고 치열한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 그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군이. 그러니까 중부 이번 주에 중부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고강도라고 그러는 것은 공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습을 막 폭격을 해가지고선 이게 어느 정도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지상군이 들어가면 그냥 다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위에서 여기 쳐주세요 하면은 이제 여기를 치면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뭐 한 7명 죽고 4명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고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잡아줘야지만이 지상군이 들어가도 다 처참하게 안 죽지. 그래서 이제 중부 지역을 그렇게 조금 했는데 뭐 아직도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그쪽 중부 하마스의 중부 여단은 뭐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남부도 뭐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어쨌든 치열하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제 하마스와의 전투 속에서 이것을 통제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지 지도를 보시면 더 확실할 것 이스라엘은 이제 하마스는 전 세계도 그렇고 하마스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그렇죠. 보고 네. 시간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란들이 얘기가 있어요. 더 많이 나오죠. 네. 사실은 이걸- 하마스는 너무 싫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자기네들은 신와르가 이번 주에 그 뭐죠? 알자지라에다가 굉장히 긴 글을 올렸는데 이제 알자지라가 삭제는 했거든요.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은 그 뻥튀기 한 거예요. 막 우리가 잘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끝장났고 이스라엘 군 뭐 5천 명 죽었고 뭐 부상자하고서 뭐 다 해서 이렇고 3분의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글을 갖다가 올렸다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치. 알자지라가 그냥 그냥 내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 벙커 밑에 저 밑에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지.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왜냐면 이제 통신이 다 도청되거나 통신이, 아니면 맞아요. 끊겨 있기 때문에 여기 맞아, 이제 도청 외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현실 그렇죠. 감각이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많이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카타르에 다 억만장자들로서 카타르에서 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거기서는 이제 이 포스트 하마스 포스트 전쟁은 어떻게 가자가 누가 이제 통치하게 될 것인가 뭐 이거를 이제 살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와르 거기는 막 열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지금 이 끝까지 우리는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제 그게 그 내부 분열이 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부 분열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밖에서 보면 너무 이제 이건 끝난 게임이니까 하마스가 이제 졌다고 뭐 이게 길게는 척결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죠. 좀 근데 길게 가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국제사회 비난이나 이거로부터 그렇죠. 버틸 수 있느냐가 또 다른 그것도 또 또 다른 문제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부담은 항상 있죠. 경제적 부담이 네.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예비군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 그렇죠. 이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이들이 비즈니스 자기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데 경제가 거의 물론 올스타이지.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에서 이제
어떻게 잘 커버가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최근에 엄청 봤는데 많죠. 뭐라 그러냐면은 제 냉장고에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의 처자식은 지금 굶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로 기사도 이제 보면서 그래서 참 국방장관하고 저기 많이 재정부 장관이 네네. 90억 셰칼림이라고 해서 한 보니 계산해 보니까 한 3,500억 원 정도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전쟁 준비금을 30만 정도 예, 예비군이. 그게 지금 할당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경제를 또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아주 정말 찝쩍거리는 그 이란의 프록시가 누굽니까? 후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금 그 홍해를 들어가는 그 입구죠. 아덴만 근처에 네네네네. 그 입구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수에즈 운하로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스라엘과 이제 에일라스 그 요르단 사우디 쪽을 이렇게 근데 수에즈의 모든 이 선박들의 그걸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우린 하마스를 위해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그냥 선박들 지나가는 건 다 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머스크 그러니까 이 선박 회사들 중에서 탑이 회사들이 잠시 그쪽으로 안 가고 수에즈 운하로 가고 이제 몰아서 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금 하루에 $1 밀리언 그러더라고요. $1 밀리언 버는 것을 지금 못 벌고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도 사실 예멘 때문에 지금 골칫덩어리고 사실 사우디도 예멘 이 후티 반군 때문에 골치 아픈 거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이 연합 그 해군 연맹 무슨 어쩌고저쩌고를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그냥 한번 빵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게 중동은 조폭 이 문화더라고요. 조폭. 그러니까 조폭을 생각하면 이 무력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되거나 협상? 얘네들은 협상 안 되고 그냥 자꾸 찍찍찍찍찍찍찍찍찍 할 때 이제 빵 한번 좀 미국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미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이 그래도 이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해서 쳐야 되면 이게 저기 군사들 모아서 그쪽으로 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이상하게 그래도 모아놨는데 이지스함 두 척이 지중해로 빠져나갔다고 하는 거 보면 출소하는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그래서 네. 그 이지스함이라고 해서 굉장히 최첨단의 그 전투함이 있는데 네. 그걸 그 아덴만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해가지고 지금 누가요? 굉장히 미국? 미국이 미국.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미국이 두려워하는 게 제3차 대전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까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미국은 2개의 전선까지는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후티를 치면 이게 지금 후티 반군과의 3개의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좀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 후티 반군의 3개 전선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력이 소모되면 지금 또 다른 위협이 뭐냐면 중국이 타이완을 먹으려고 지금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태평양 함대에서의 그까지 치르기에는 지금 굉장히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다 이란이 이 문어 머리잖아요. 그렇죠. 대가리잖아요, 대가리.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어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냐면 이제 이란이 가장 그 트라우마가 이제 이란 이라크전이 10년 됐으니까 이게 자기 땅에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 프록시 대리 그렇죠. 대리를 세운 게 이제 하마스 하나, 저 밑에 예멘, 후티, 이라크. 그다음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데가 이 헤즈볼라잖아요. 레바논 헤즈볼라가
가장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그 무기와 병력과 그 특수부대 막 최고의 훈련받은 그게 라도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순서를 좀 매기자면 이렇게 랭킹을 좀 하자면 가장 아끼는 게 이제 이 헤즈볼라. 그 다음에 제일 꼬다리가 저는 후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후티는 미국이 해도 그러니까 무기는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번 누군가가 빵 치면은 그게 경고잖아요.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 주에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의 무기를 이란에서부터 무기를 갖다 다 이거 어레인지하는 최고 사령관 거기를 암살했잖아요. 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그러면 라지 무사비라고 그죠? 해서 라지 저기 무사비가 이란 혁명수비대 2인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안에 이게 프록시들을 다루는 그 여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최고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알쿠드. 알쿠즈. 네. 알쿠즈. 예루살렘에 이제 이슬람의 다른 이름인데 어쨌든 이 알쿠즈에서 어쨌든 높은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너 보복을 하네 뭐 어쩌네 하여튼 말은 항상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되지. 말은 하면서 근데 뭔가는 있을 건데 그게요 계산 안 하면 안 돼요. 이란이 함부로 건드리면 이스라엘은 해요. 이스라엘은 생존을 항상 미국은 저기 대서양 멀리 있어서 미국은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생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란이 지금 핵 만들면은 끝장이기 때문에 이란은 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언제는 이 난리가 나는 동안에서 그렇죠. 이란 핵 전에 이제 헤즈볼라가 지금 막 이거를 우리가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게 네. 그만대로 먼저 갔네. 그 후티는 제 생각에는 쳐야 돼요. 빵 쳐가지고선 깨게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미국도 지금 헤즈볼라가 뭐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잘해보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안 돼. 후티를 치기 위해서는 일단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쪽 후티까지 이렇게 전선을 넓힐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치라고.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헤즈볼라의 가장 헤즈볼라. 큰 위협이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 와.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벌써 1,700개 이상을 쐈고 네. 그다음에 무인 비행기를 310개 이상을 이렇게 자살. 보냈고. 그것도 자살로. 그렇죠. 자살 무인기도 있고 일단 그다음에 안티탱크 미사일을 213개 이상이나 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커져가는데 이들이요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에서 아주 다양하게 요것도 쏘고 저것도 지금 그렇게 근데 지금 미사일 보여주고 중에서도 있어요. 거기 낮은 것만 지금 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더 높은 장거리는 급의 아직 안 그런 쏘고. 장거리를 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프거든. 근데 또 이스라엘이 쓸 수밖에 없어요. 붙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생존. 이미 그 국경지대에 그 8만 5천 명 이상이 지금 피난이나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그 계속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이스라엘도 굉장히 지금 아니, 그것도 국가적인 그렇고 그런 거기가 부담도 있고. 농업이 또 거기가 이제 가서도 그렇고 가자 인근도 그렇고 북쪽에도 농업과 그다음에 거기가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굉장한 농업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닭들이 거기 다 많이 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란값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닭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살짝 갔다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대요. 뭐 아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제 케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어제만 해도 지금 키리아 슈모나에 40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로켓을 쏘고 있고 그 전날은 뭐 하여튼 막 몇십 발을 쏘고 있어요. 이 로켓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가 사실은 그 유엔 결의안이 1701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RM 뉴스 꼭 보십시오.
근데 그 결의 안에서 이게 일종의 버퍼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들어오지 말고 우리도 들어오지 않는 그거를 지키자 했는데 뭐 헤즈발라는 뭐 옛날 옛적에 그 유니필이 원래 유인군이 그 들어온 이제 건데 저기 2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게 저기 2006년도인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나가라고. 결정 유엔 결의안이 1701이라고 해서 네. 그 가운데 그 리타니 강이라고 해서 레바논의 그까지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거기 DMZ 그렇지 그 DMZ 비무장지대를 이제 하도록 했는데 버퍼를 둔 그 이제 헤즈볼라가 거기를 계속 이제 들어왔고 그다음 그 결의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왔어요. 거기 무장 해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결의안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 헤즈볼라가 자기는 무장 해제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래서 당연히 안 하지. 이스라엘 그렇게 하면 말살시키는 왜냐면 테러 단체인데. 그거는 본래 유엔필이 하기로 그 평화 유지군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 결국 이제 쫓아냈잖아. 자기들이 안 하니까 그때 그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그걸 무장 해제를 하는 거를 허용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든 모든 유엔이 결의안에 허용을 하든 말든 헤즈볼라의 존재 의의가 이스라엘 말살인데 그러니까 뭐 고무줄로 그래 무장해지 이스라엘 말살할 건가? 당연히 안 지키지. 그러니까 그 룰 자체가 일단 유엔 그쵸, 자체에 이제 그 결의안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이렇게 계속 그 코앞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아니, 막 거기 로켓을 경기에 가서 쏘니까 숨을 쉬면서 이거를 그 헤즈발라 그것도 라도안이 지금 누쿠바 이 하마스의 누쿠바 지금 10월 7일 쳐들어온 거기를 훈련시킨 형님들이 지금 거기서 이루고 앉았는데 그거를 허락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예요. 그러면 10월 7일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더 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뭐 미사일이 이 하마스의 10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또 더 이렇게 고성능의 미사일이나 로켓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밑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근데 지금 할 것인지 가자는 나중에 이제 할 조금 것인지. 가자가 조금 이게 어느 정도 그렇죠. 수그러 중부하고 들어가고 남부가 이제 잡히면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그런 게 있죠. 이 서프라이즈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언제 할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치고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바논이 작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를 다 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 있는 민간인은 다 그러니까 레바논 시민 민간인 레바논이라는 국가를 다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걸 원하지 않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이 전쟁에 끄집어 들여오고 있다.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 그 정부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는데 뭐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레바논 정부군이 저기 헤즈볼라보다 힘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본래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기독교 마론파가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하면서 내전이 시작됐었거든요. 물론 1차 대전 전에 너무 이제 많은 얘기를 하면은 되게 어쨌든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휴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기 휴전을 1차, 하면서 1차, 기독교 1차 전쟁 마론파들을 무장 해제를 시켜요 그때. 그러니까 그쪽에 엄청난 거기 공격이 그쵸 내전이 끝나면서 1975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에 끝나요. 그 시리아가 들어와 가지고 레바논을 잡으면서 그때 이제 저기 마론파들을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가 2005년까지 거기 있다가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 헤즈볼라를 레바논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군에서는 기대할 게 없고 당연히 없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레바논은 어떤 면에는 일종의 거죠. 꼭두각시고 사실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거는 헤즈볼라라고 말해도 그렇죠. 그죠? 지금 왜냐하면 힘이 가장 강한 데가 무력으로 헤즈볼라이기 봤을 때문에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하지도 않는 거고 근데 지금 헤즈볼라가 너무 이게 점점 막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헤즈발라 안에서 저희가 기도하는 파트도 사실 그거잖아요. 이게 북쪽에서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막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스라엘이 무지무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근데 아니 뭐 외교라는 게 뭐 민주주의 국가 둘이서 외교와서 대화 상대가 돼야 되는데 한쪽은 계속 두들겨 패는데 조폭인데 그렇죠. 뭐 조폭한테 우리 테러 단체가 협상을 뭐 맺어볼까요? 그러면 조폭의 협상 맺는 방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겠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도가 절로 나오고 네, 기도 정말.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자 전쟁이 이번 빨라 주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빨리 끝내는 방법은 그 우두머리인 하마스 우두머리인 시나르 형제들과 그 데이프들 항복하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사로잡든지 잡든지 많이 죽이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근데 이제 죽이는 것도 어려운 게 이제 분명히 인질들이 다 방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인질들을 다 살려자를 107명? 살리면서 쟤네들을 와 정말 어쨌든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진짜, 되는 네. 그러한 전쟁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자 전쟁이 빨리 이제 끝나면 헤즈볼라와의 이것도 지금 굉장히 전투가 남아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 측에서 어제도 이제 참모총장이 북쪽에 가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다. 풀 전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계속 메시지를 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제발, 제발 이제 좀 하지 마라. 헤즈볼라가 이제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그 이제 경제 중심지인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이파에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아이언돔이 막을 수가 없는 규모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하마스 전쟁대에서도 막 다 못 막는데. 그렇지. 그리고 다 안 막는 이유가 이제 뭐 그냥 개방된 어떤 공간에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안 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헤즈발라는 이게 다 굉장히 그렇죠. 고성능 정밀 타격이 정밀 가능한 타격이기 미사일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유대광야 있지만 저희도 철수해야 돼요. 헤즈발라랑 전쟁하면은. 가자에서 하마스들은 그 수공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네, 질이 그게 떨어지는데 제조를 헤즈볼라는 하니까. 이란에서 직접 직접. 공수된 네. 무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갖다가 하는 그 탑 리더가 이제 암살된 거죠. 그렇죠. 이번 주에. 예. 라지 무사비. 무사비가 이제 암살된 거고 메시지로 가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네, 정말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들어가면서 이 갈급함, 영적 갈급함, 뭐 모든 면에서 사실 그 갈급함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수 네, 있죠.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창문이 열렸어요. 창이 이렇게 확 하늘에서 창이 열린 것 같은.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외국인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들이 브엘세바에 가서 브엘세바에 왜냐하면 가자 가까이 있는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그 병원으로도 많이 실려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군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구절이랑 이것을 시편 말씀 구절이랑 초콜릿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경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겪게 되면서 이게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그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유대주의가 너무 강하게 그렇죠. 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외국에 것 때문에. 왜냐면 이 세대 그 군인들 세대는 다 뭐 틱톡에 뭐 다 하잖아요. 인스타, 뭐 트위터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반유대주의 프로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이들이 굉장히 그것도 트라우마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했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로서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막
헬로 하와이 해가지고 언어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이 얼굴 외국인의 얼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들이 진짜 이렇게 경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무 갈급한 그래서 진짜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와를 만난 이제 이 공동체들이 정말 이때에 히브리어로 동족들에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가서 하면은 좋겠지만 지금 이 현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느끼거든요. 또 직접 목격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12월 28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북쪽의 헤즈발라와 이게 전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저기 참 어려워요.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 뭐 헤즈발라의 나스랄라를 뭐가 갑자기 죽는다. 하여튼 그거는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근데 농담 아니에요. 저도 너무 이게 전쟁으로 들어가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큰 피해가 네, 이거는 하마스 저리 가라고 이 가사 저리 가라에 지금 레바논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핑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핑퐁이 지금 배구로 됐어. 배구 스파이크 그죠? 처음에는 탁구를 탁 하다가 지금은 스파이크 팡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도 죽고 민간인들도 죽고 있고 물론 헤즈볼라 측에서는 굉장히 정밀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그 라도안 군인 그쪽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어쨌든 죽고 있는데 네 진짜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 예멘 후티는 좀 미국이 좀 용기를 얻어서 바이든 정부가 좀 용기를 얻어서 한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미국이 주저주저하는. 미국이 조금 주저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시리아에서 하도 찝쩍거리니까 이번에 쳤어요 미국이. 근데 그거는 다 여기서 이 조폭 동네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너무 약했어 그러더라고 전문가들이. 에이 그거 갖고 말귀 못 알아들어 좀 더 세게 나가야지 그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우리 조폭 동네는. 그래서 조폭 동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상을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서로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스 안 됩니다. 여기 나이스 하면은 얻어 터지는 동네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저희가 그러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